아기는 살아남기 위해서 엄마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나를 위해서 옆에 머물러주고 돌봐주고 사랑이 가득한 눈길로 봐줘야 돼. 이제 뒤에 또 나올 거지만 이 아이를 위해서 엄마가 못 해줄 게 없다는 그러니까 신과 같은 그런 느낌을 이 욕구를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엄마는 너를 위해서 못할 게 없단다. 딱 해줄 거야. 근데 왜 이 욕구를 채워야 되냐면 이래야지 세상을 살아갈 자아가 생겨요. 그래서 여기에 박탈이 많이 되면 세상을 살아갈 힘이 없는 거죠. 자아가 너무 약해서. 이렇게 자아가 단단하게 이렇게 뭉쳐져서 찰흙처럼 이렇게 단단하게 뭉쳐지고 악교의 힘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 악교가 뭐냐면 엄마의 이런 사랑인 거예요. 예, 젖을 먹이면서 기저귀를 갈아주면서 이제 막연하게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사랑해준다 이런 개념보다 더 좀 넓은 건 뭐냐면 한 사람을 인격으로 대해줘야 된다는 거죠. 아기를 너는 어리니까 모를 거야. 할머니 집에 가 있어. 갓난아기가 뭘 알겠니? 엄마는 주말에 가서만 볼게. 뭐 이렇게 하는 거. 갓난아기라고 마음대로 하는 것도 이게 아이들의 의존을 굉장히 많이 박탈시켜요. 그래서 처음에 사람들은 그냥 잘 먹여주고 씻겨주고 이렇게 생리적, 물질적 욕구를 채워주면 다 된다고 생각을 했지요. 근데 뒤로 갈수록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이제 책에도 써놨는데 어떤 말이 있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두 그룹을 실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실험한 건 아니에요. 이건 너무 비윤리적이니까. 하나는 2차 세계대전 때 전쟁고가 너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시설에 이제 아이를 모아놨지요. 근데 그 시설은 정말 잘 먹이고 깨끗하게 만들고 막 그랬어요. 근데 부모의 숫자가 너무 적다 보니까 안아주질 않았어요. 그 스킨십이라든가 눈 맞춤이란 게 이런 게 너무 부족했지요. 하나는 형무소 엄마가 감옥에 들어갔어. 근데 이제 아기가 어리니까 같이 감옥 생활을 한 거죠. 근데 그 감옥은 먹는 것도 형편없고 막 더럽기도 하고 막 환경은 엉망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애들이 어떻게 자라느냐를 나중에 본 거죠. 그런데 그 깨끗하게 잘 먹인 시설 애들은 3분의 1이 죽었어요. 3살 안에. 3분의 1이 병에 걸렸어요. 나머지 3분의 1도 6살 이전에 큰 결함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특히 정신적으로 관계 맺는 것에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소자 감옥에 같이 엄마랑 큰 그 애기한테는 한 명도 죽은 애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학자들이 이거 뭔가 잘못됐다.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가 잘못됐다. 그래서 물질적인 것보다 심리적인 게 훨씬 중요하다. 애기한테 뭐 몇백만 원짜리 유모차를 사주고 학원을 몇백만 원짜리 보내고 이거 전혀 중요하지 않아. 애기가 바라는 건 그게 아니야. 그래서 제가 그 수많은 어른들을 상담을 하면서 뭐가 박탈이 됐니? 이렇게 하면 너무 사소한 거야. 왜 나한테는 달걀 후라이 안 해줘? 왜 장조림은 오빠만 줘? 이제 나중에 커서는 날 왜 대학을 안 보냈어? 이제 이런 말을 하는데 어릴 때 얘기를 하면 나 그거 하고 싶었는데 안 보내줬어. 그 정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의존심이란 말을 좀 풀어서 얘기를 하면 어떤 뜻이냐면 내 욕구인데 내 욕구를 내가 스스로 채운다. 이러면 독립적이죠. 독립적 욕구 충족이죠. 의존심은 내 욕구인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해주길 바란다. 그래서 의존심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상대방한테 바라는 게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상대방이 이러이러한 걸 해주길 바라는 게 너무 많다. 왜? 내 마음 좋으라고? 내 마음 편하라고? 그런 거죠. 그럼 앞에 우리가 건강한 정신이란 그거 얘기할 때 그걸 한번 갖고 와서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은 이게 내 욕구인지 상대방 욕구인지 구분이 안 가는 사람. 그래서 자녀의 성적표에 속 터지는 어머니 이걸 보면 이 자녀 성적을 통해서 엄마가 좋고 싶은 거죠. 엄마가 뿌듯하고 싶고 자랑스럽고 싶고 잘 키웠다는 마음이 들고 싶고 이런 거죠. 자녀의 진로와 결혼에 개입하는 어머니 이것도 마찬가지죠. 어머니가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어머니 의존심이 상당히 강하구나. 어머니가 아이의 의존심을 충족시켜주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거꾸로 아이에게 내 요구를 들어달라고 거꾸로 이렇게 의존하는 거구나. 이런 경우에는 아이는 아기 때 자기 의존심, 엄마한테 의존하고 싶은 욕구를
충분히 받지도 못한 상황에서 자라니까 엄마가 거꾸로 내 욕구를 들어라. 네 욕구를 내가 들어줄 마음은 별로 없어. 내 욕구를 들어줘. 이렇게 적반하장의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자아가 약해지고 관계가 틀어지고 정신병리가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것도 의존심. 타인에게 굉장히 친절합니다. 양보도 많이 하고 베풉니다. 근데 왜 이게 의존심이에요? 상대방한테 그렇게 해줌으로써 내가 바라는 게 있어. 내가 좋은 사람이야. 나를 버리지 마. 이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하자. 이렇게 바라는 게 많아. 그래서 이것이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이게 내 건가? 내가 지금 뭘 바라지? 이 점을 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내가 뭘 바라지? 그리고 이 의존심이 좌절이 됐을 때 이렇게 승질이 올라오는지 아닌지 이걸 보면 의존심인지 아닌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의존심의 다른 말을 한번 볼까요? 적개심입니다. 의존심을 프로이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랑이라고 얘기했어요. 삶의 욕도, 삶을 살아가게끔 이렇게 박차고 나가게끔 하는 그런 살아있는 힘이에요. 적개심은 죽음의 욕동이라고 그랬어요. 관계를 다 깨트리고 파괴적으로 하고 내 자신을 망가뜨리고 이렇게 하는 게 적개심이에요. 왜 적개심이 생기냐? 의존심이 좌절되었기 때문이다. 박탈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적개심이 생깁니다. 그럼 사랑의 다른 말은 이 적개심인 거예요. 적개심은 죽이고 싶다죠. 상대를 죽이든가 나를 죽이든가 둘 중에 하나지. 그래서 적개심 모습은 두 가지입니다. 투쟁형, 액팅 아웃, 밖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투쟁형들은 싸움닭 같이 보여요. 왜 나를 사랑 안 해줘? 왜 나를 인정 안 해줘? 내가 뭘 잘못했어? 이러면서 굉장히 공격적이고 난폭하고 반항적으로 이렇게 하지요. 근데 차라리 이러면 제가 우리가 쉽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왜 삐뚤어졌냐면 애정 부족해. 사랑이 고파서 그래. 이거는 쉽게 보이잖아요. 문제는 도피형이에요. 이거는 그 적개심을 억압을 하고 적개심을 나 자신한테로 돌려요. 그래서 액팅 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되냐면 되게 무기력해요. 어떤 때 아주 중요한 일을 앞두고 수능을 본다든지 결혼을 해야 된다. 취직을 해야 된다. 이럴 때 자기가 어떤 결단을 못 내리고 굉장히 무기력해지면서 다른 사람한테 질질 끌려가죠. 그리고 우울해져요. 제가 앞에서 의존심의 다른 말이 죄책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도피형들이 제일 많이 가지는 감정이 죄책감이에요. 미안해. 이런 결과가 나온 건 내가 잘못해서야. 나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이걸 이제 2000년도에 배우면서 이 이론 배우고 저 완전 까무라쳤어요. 왜냐하면 저희 애들이 6살이 다 지났을 때였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우리 애들을 망쳤구나. 그 죄책감이 어마어마했어. 근데 이 죄책감이 이제 우울을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아주 중요한 사람을 떠나보냈을 때 애인과 헤어졌거나 이혼을 했거나 부모가 죽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뜯겨져 나가는 느낌. 내 자신도 함께 뜯겨져 나가는. 자아가 안 그래도 약한 자아가 같이 없어지는 거죠. 또 적개심의 표현이 어떻게 잘 되냐면 아픈 걸로 나와요. 아픈 걸로. 많이 아프고 사고도 잘 당해요. 그래서 유난히 아이가 이렇게 잘 다친다. 입원을 한다. 아니면 경기를 한다. 이렇게 하는 건 얘가 불안하고 이렇게 보면 되죠. 자, 이 두 가지 다 대인관계에 굉장히 파괴적입니다. 자, 투쟁형은 싸워서 다 엉망진창을 만들죠. 도피형은 어떤 식으로 관계를 파괴를 시키냐면 잠수를 타버려요. 잠수를 타거나 아니면 수동 공격이라는 게 있는데 아주 중요한 일을 앞두고 뒤통수 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큰 일을 실수를 하거나 뭘 어떻게 하면서 다 망가지게 만드는 거죠. 어머, 어떻게 내 본심은 안 그랬는데 실수였어. 엄마 시험을 한 개씩 다 밀려서 답을 마킹했어. 이런 것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결정을 잘못해서 말도 안 되는 배우자를 데리고 온다든가 혼전 임신을 해서 할 수 없이 결혼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이 도피형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의 사회는 투쟁형을 곱게 안 봐줘요. 참으라고 말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90% 이상이 도피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만만한 사람한테는 대들고 투쟁형, 좀 힘이 있다. 자식도 사실은 힘이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식도 키워보시면 알겠지만 무섭죠. 자식의 평가는 아주 무서워요. 그래서 눈치를 봐요. 눈치 볼 사람한테는 도피형.
이러죠. 눈치 많이 보고 다른 사람한테 맞추는 이 도피형이 속이 썩어 들어가요. 그래서 수업을 하시면 더 많은 적개심의 모습을 조금 더 적나라하게 볼 수가 있겠죠. 적개심은 의존심이 있는 한 필연적이다. 그래서 미워하거나 질투가 안 난다거나 섭섭함이 없다든가 괘씸함이 없는 관계는 관계가 아니다.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 아니면 내 자신을 엄청나게 속이고 사는 거다.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화목한 가족이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 의존심과 사랑이라는 것을 베이스로 만든 게 가족이니까 이 가족 안에 적개심이 없다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아마 가장 적개심이 난무하는 곳이 가족이다. 그래서 이 화목한 가족, 행복한 가족에 너무 방점을 안 찍으셨으면 좋겠어요. 환상을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왜 환상을 가졌냐 하면 거꾸로 그렇지 못한 환경에서 자랐겠죠. 내 원가족의 모습이 그렇지 않았어. 그래서 난 결혼하면 반드시 이런 가족을 만들 거야. 그것도 적개심의 표현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불안이 싹 틉니다. 불안, 모든 정신병리의 원인. 관계를 망가뜨리고 내 마음을 너무 피곤하게 죽고 싶게 만드는 것이 불안. 그러니까 왜 불안하냐? 의존하지 못할까 봐. 내가 사랑받고 인정받지 못할까 봐 불안하고 적개심이 이 안에 적개심이 생겼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하지? 이 적개심이 올라와서 이게 말을 뱉으면 이게 원자 폭탄일 건데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불안한 거죠. 요 밑에 보시면 이 의존심과 적개심이 배우자 선택을 할 때 엄청난 힘을 발휘해요. 어떻게 엄청난 힘을 발휘하느냐? 이 의존심은 내가 어른이 되어서도 절대 포기할 수가 없어요. 어린 시절에 내가 경험했던 것을 꼭 채워야 돼. 그게 배우자가 되면 배우자의 영혼을 탈탈 터는 거죠. 아이한테는 이건 너무 좀 센 표현인데 어머 피를 쪽쪽 빨아먹는 거죠 엄마가. 뭐 센 표현도 아니에요. 스위스 정신과 의사 융은 아이를 먹어치우는 잡아먹는 어머니라고 모성 원형을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안에는 전부 다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원형의 힘이 있어요. 자식을 통해서라도 내가 꼭 채워야 돼. 그런데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되냐면 입력된 대로 출력된다. 이 말은 뭐냐면 어릴 때 느꼈던 감정, 어릴 때 경험했던 그 감정, 어떤 감정을 많이 경험했냐. 내가 분노를 많이 경험했다? 그러면 어디 가서 나는 분노를 해야 돼. 내가 너무너무 질투에 눈이 멀었다? 그럼 어디 가서 나는 질투라는 역동을 막 이렇게 막 불러일으키는 그런 역동이 있어. 난 내가 너무 외로웠어. 저는 이제 딸넷의 장녀인데 동생 셋째, 넷째 전부 다 딸들이 태어날 때마다 너무 싫어.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많이 싸우고 이혼을 한다 그러고 그래서 이 여자 있는 여동생들이 너무 싫었어요. 근데 걔네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3월 초 쌀쌀하고 이럴 때 그리고 11월 초 겨울이 막 이렇게 올라 그럴 때 갈 때 보면 너무 재수가 없어. 그리고 이렇게 봄에 막 발시러워서 학교 가면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어. 아프기도 해.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면 그때 동생들 태어날 때 그때 뭘 경험했느냐 이것이 늘 다른 사람한테도 그 감정이 들도록 나는 만드는 마법이 있어. 좋은 정신력동, 나쁜 정신력동 없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해서 좋은 감정, 나쁜 감정 없다. 상황에 비례되면 되는 거지. 이 내가 부정적인 감정이 많다고 해서 내 삶이 꼭 불행하라는 법은 없어요. 저 보세요. 그 감정으로 이런 책도 쓰잖아. 모든 것이 상대적이다. 이렇게 고생을 한 사람은 고생한 사람을 딱 알아봐. 그래서 그 사람 마음을 읽어주는데 아주 기가 막힌 재주가 있는 거죠. 그럼 그 고생한 그 불편했던 힘들었던 감정은 좋은 역동으로 사용이 되고 자, 내 역동을 잘 모르겠다. 이 몇십 분 강의를 듣고 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왜 정신분석가들이 평생을 상담을 받겠습니까? 평생을 받아요. 그런데 친구나 가족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내 눈빛이 어떤지, 말투가 어떤지, 내 걸음걸이가 어떤지. 그것도 다 내 역동이라는 거죠. 쌀자루에 어디를 찔러도 쌀은 나온다. 나의 모습,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내 그 어릴 때 감정들이 다 스멀스멀 나온다 이 말이에요.